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11월 4주차 총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은 정말 매매하기가 힘든 달이었죠. 그 이유는 11월이 이렇게 그동안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첫 달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이고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림인 월봉을 보면서 그 달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데, 이번 달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조정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 내내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주 약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포지션을 방어 포지션으로 바꿨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리스크가 적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의 매매 전략은 이런 상승장일 때는 공격적인 매매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락장이 접어들면은 완전히 보수적으로 매매 전략을 바꿔서 대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이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는데요. 제가 깡통을 찼던 그런 시장을 나중에 복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상승장 때는 누구보다 돈을 잘 벌다가 이렇게 조정장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쉬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도 상승장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매매를 했다가 결국 깡통을 찼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도 크게 뭐 잘못해서 깡통을 찬 게 아니고요. 작은 손실이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손실이 덩어리가 커졌고, 그 커진 손실을 조금씩 복구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그 손실을 크게 한 번에 메꾸기 위해서 이런 조정장 때 무리하게 베팅을 하다가 결국 한 번 큰 실수를 해서 이렇게 깡통을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장 때는 매매 횟수를 확 줄이시는 게 좋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카카오, 한정기술, 네이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ABL바이오, 이런 대형 우량주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가 강세 흐름이 나와서 사면, SPG, DIC, 하이젠 R&M, 그 다음에 SBB테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최근 아침 영상의 컨셉을 바꿔서 지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그 종목들을 바꾸지 않고 매일 비슷한 종목들로 계속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침 영상 꼭 확인을 하시고 매일매일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 흐름에 대해서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총정리 영상에서는 SBB테크와 DIC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날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눌림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기준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5일선 기준으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 5일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바닥을 잡고 바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대봉 다음에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의적으로 깼다가 지지를 하고 올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실전에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더라도 하루 이틀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5일선을 이탈한 다음 날에 그 이탈한 음봉에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다음 날에 슈팅을 염두를 해두고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매의 근거는 5일선을 깼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날도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인 흐름인 거죠. 하락이 나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전에 나왔던 음봉의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특히나 그 밑에 있는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이쁘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매도세가 진정된 상태이고 저점을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 슈팅을 전제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매매 패턴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 흐름을 보면은 바로 캐치를 해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추세대를 그어놓고 파동을 그려본다면 나름 이런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을 하던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들의 매수 타점은 이렇게 추세대 상단선을 돌파 후 지지하는 자리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20선을 돌파 후 안착하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곤 합니다.
또는 정말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자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대 하단선에서 미리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 하단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 그 구간에 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이렇게 바닥이 지지되고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보고 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오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매매할 때는 이렇게 추세대를 그어 보시는 것이 좋고, 추세대 하단선 라인에 닿았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거나,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추세대 상단선을 돌파 후 지지하는 자리, 또는 20선을 안착을 충분히 하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거니까 다음 매매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저녁 영상에서 로봇주 다시 힘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 SPG, DIC, 하이젠 RNM 이 4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SPG와 DIC가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SPG는 눌림 없이 바로 갔기 때문에 공략하기 살짝 까다로웠던 종목이었고요. 반면 DIC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양봉이 어제 나왔고, 어제 찔리고 나서 조정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눌림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추세대 하단선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런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바로 나오면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돌파하는 케이스였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성공하시려면 미리 이렇게 맥점 라인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그 맥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 그냥 공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베팅이 들어가야지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점방에서 오늘 공략을 했는데요. 9시 5분에 상승하는 흐름 보고 바로 7,450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요. 바로 신호 보내드리자마자 짧게 매수 자리를 주고 바로 급등을 했는데요. 너무 매수 자리를 짧게 줘서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던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조정 이후에 오늘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런 돌파 매매 원리만 아셨다면 바로 매매 적용해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잘 하시려면 미리미리 이런 맥점 자리를 선으로 그어 놓고 그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와 비슷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 이런 돌파 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눌림 조정권에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사례를 한번 떠올리시고 나서 매매를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 저녁 영상에서 앞으로 코스닥으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 정말 좋은 종목 2종목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6종목을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영상에서 그 나머지 6종목 차트를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고 정말 좋은 종목들만 선별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앞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LNC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여기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이러한 의미 있는 라인대를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위치는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 놓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마무리가 되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그 흐름을 일봉상으로 본다면 현재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계속 잘 보고 계시다가 이러한 저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저점에 내려왔을 때 손절 라인을 잡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때는 나름 매매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눌림 매매의 기준은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저점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최대한 그 저점 라인에 왔을 때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만약에 이런 애매한 곳에서 매매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저점을 깨져버리면은 결국 손절 라인이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손실이 마이너스 16%가 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이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자, 매매 원리상 상승했던 종목이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지면은 이곳에 매수하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 구간에서의 매수는 이런 의미 있는 맥점 라인에서 대부분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런 5일선 터닝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인바디라는 종목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조만간 이러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이렇게 삼각 수렴 상태에서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틀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좋고 연기금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중장기 투자는 조금씩 분할로 계속 사 모으신 다음에 최소 6개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보신다면 나중에 이런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LNF 흐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크게 상승한 다음에 오랫동안 조정을 했고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서 이런 저점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신다면 하나의 큰 사이클에서 가장 저점에서 잡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유용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오늘 또 한 번의 수급이 들어왔죠. 자, 역대급 신고가 자리에서 팔았을 수도 있는 그런 거래 대금과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가 밑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다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컵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핸들이 만들어진다면 다시금 이렇게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흐름을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만약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 물량 소화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런 저점 라인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은 제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 체크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좋은 매수 자리가 오면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HPSP라는 종목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이번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조정 중에 있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연기금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고 바닥을 잡고 바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유리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고 차트 패턴 상으로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현재는 이렇게 우억계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흐름 이후에 강력한 돌파 그 다음에 지지 다시 상승으로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어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윙 종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저점에서 박스권 중심부 위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 잡고 바로 올라가서 이런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니까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앞으로 연기금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에 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분할로 한번 매매를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뉴스방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매매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던지 아니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 영상 보실 때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